근대 문화, 근대 역사의 도시라 불리는 대구. 우리는 왜 대구를 근대 역사의 도시라 부를까요? 네, 올해가 바로 광복 71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대구에도 일제강점기에 관련된 장소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대구 남구 이천동에도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 이야기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길래? 자, 남구 이천동 일대는 일본군 관사가 있던 곳이었어요. 이곳에서는 일본군들, 그 군인들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이곳 남구 이천동입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문화관광 해설사예요. 대구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내는 김정자 문화해설사와 누구보다 궁금한 문채영 리포터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이 빛을 찾기 약 71년 전 빼앗긴 들이었던 이곳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한 채 무슨 일이 벌어졌던 곳이었을까요? 대구 남구 이천동. 사람들로 하여금 대구 인사동이라 불리기도 하죠. 건들바위 내거리서부터 이천 복개로 구간의 고미술품 거리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꼽자면 오늘 여행지의 출발지가 되는 곳.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이천동의 시작 지점엔 건들바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야, 뒤에 게 혹시 건들바위 맞나요, 선생님? 네, 건들바위 맞습니다. 아니,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기는 많이 봤는데 건들바위 도대체 뭔가요? 이 건들바위는 하늘이 만들어낸 조각품이에요. 그리고 대구의 기념물 2호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어떤 재밌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냐 하면은 조선시대 때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들이 여기에 와서 정성을 들이면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 당시 이 주변은 일본 육군이 주둔하던 장소였습니다. 중구의 근대 골목과는 달리 일본인이 유독 많이 살았던 이천동. 빼앗긴 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간직된 곳이지만 이제 이를 기억하는 이도 몇 되지 않습니다. 네, 다 왔어요. 서영씨 바로 여기예요. 여기예요? 네. 근데 여긴 뭐죠? 어디예요? 여기가 일제시대 때 대구의 거상 마치다라는 사람이 살았던 별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김진혁 화가 선생님이 살고 계세요. 화가 선생님. 네. 들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한때 마치다 별장이라면 누구나 꼽던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적산가옥 중에서도 묘한 느낌을 주던 이곳을 두고 사람들은 뱃소라 불렀다죠. 일본어로 별장이란 뜻인데요. 지금은 세 번째 주인인 김진혁 화가의 갤러리로 일반인들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곳의 주인장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얼마나 사신 거예요? 1977년도에 이 집으로 이사 와서 현재까지 한 40년간 거주하고 있습니다. 40년. 저 어릴 때부터 사셨으면 추억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들 어릴 때, 이 마태산 전체가 이 마치다 한 사람 땅이었기 때문에 이 별장이 무척 궁금했답니다. 담벼락에서 이곳을 훔쳐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추억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하는 소문에 의하면 마치다는 일제강점기 당시 대구 상권을 쥐락펴락했던 일본인이랍니다. 시장 상권이 그의 손에서 좌지우지 됐다니 힘없는 조선 상인들의 처우야 말할 수 없었겠죠. 갖은 서름과 핍박이 뒤를 이었을 겁니다. 외부뿐만 아니고 이 내부에도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일본 가옥을 요즘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남아있는 게 신기하고 이 별장의 역사, 저 좀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945년 폐만과 더불어 마치다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나리 개나리의 작곡가 권태호 선생께서 이 별장에 오셔서 처음으로 서양식 대구 음악원을 개설했답니다. 우리 음악사에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특별한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여타 적산가옥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는 마치다 별장. 유럽의 양식이 결합된 이 독특한 건축물은 다행히 원형을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물론 의미도 잘 보존돼 있죠. 하지만 모든 곳이 그렇진 않습니다.
불행히도 해방 후 우리의 아픔은 외면과 분노로 표출되곤 합니다. 지우고픈 치욕스런 나날들, 잊어서는 안 되는 그때를 강제로 지워버릴 때도 있죠. 아니 선생님, 네. 뭐 주택 가고 뭐 뒤에 벽이고 대체 여긴 왜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그러게요. 네, 제가 아까 건들바위 뒤쪽에 일본군 관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저희들이 그 뒤쪽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대구의 아픔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일본군 연대가 있었고 그들의 관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있어요, 흔적들이. 그럼 저희가 그 흔적들을 조금 더 볼 곳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일본군들이 죽었던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령탑을 만들었던 데가 있어요. 바로 충령탑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또 이것을 잘 아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 한번 만나볼까요? 네. 건들바위 내거리 북서편 쪽으로는 대구에 주둔한 일본 육군 관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다면 아픈 역사의 교훈이 되겠지만 아쉽게도 흔적은 이야기로만 남아 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혹시 오늘 충령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아, 지금 이 뒤쪽이 바로 충령탑이 있던 자리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예, 이 자리가 맞습니다. 충령탑은 일본 군인들이 한국을 점령하면서 그 사람들이 죽었는 사람들을 모셨던 위령탑이었겠지요. 46년 8월 15일 기점으로 우리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폭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탑의 흔적이나 유적은 찾을 수 없고 장소만 이 자리에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 대신 이름은 동네 이름이 탑동네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대구에 일본군이 처음 주둔한 것은 1894년 청일전쟁. 한반도 무력 지배를 본격화하면서 보병 80년대로 재편됐죠. 지금의 이천동 미군부대 캠프 헬리 자리입니다. 일본군 주둔지 일대에 일본인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남구 이천동엔 획기적인 시설 하나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지역에 사는 일본 군인과 일본인의 편의를 위해 혹은 전쟁 기지로서 원활한 군수물품 조달을 위한 기본 시설 중에 하나였죠. 자, 이제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 장소에 왔습니다. 여기가요? 네. 여기는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인데요? 사업본부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가 일제시대 때 대구에 최초로 수돗물을 공급했던 대봉 배수지가 있던 곳이에요. 아, 일제시대부터 네. 대구에 최초로? 그럼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그럴까요? 네. 수도산 아래 자리한 대봉 배수지, 대봉동과 봉산동, 그리고 중앙통일 때 4만 명의 식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대구 최초의 수도 시설입니다. 선생님, 여기 뒤에 보이는 게 대봉 배수지 맞나요? 1억입니다. 네. 어쩐지 일제 강점기 그때 그 느낌이 나는 건물인 것 같아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숨겨져 있나요? 이 건물이 1914년 3월에 착공을 해서 1918년에 완공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수돗물의 어떤 이런 이제 공급의 필요성을 느꼈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사용 중인가요?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세월과 함께 지금은 멈췄으나 2008년 12월 말까지 총 83년간 사용됐는데요. 일본군의 식수 공급에서 시작돼 역설적이게도 현재는 중요한 근대 유산이기도 합니다. 자, 최영 씨 오늘 우리 종일 둘러봤는데 어떠세요? 네, 오늘 대구 근대 역사 하면 제가 중구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남구 이천동에도 이렇게 우리 역사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저부터가 이제 내일부터 직접 찾아보고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죠. 오히려 더 소중히 지키고 자세히 알아야 새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대 역사의 뼈아픈 순간을 담고 있는 남구 이천동.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이유가 새겨진 곳입니다.